안녕하세요. 히스의 회일석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LM을 통해서 PPT 슬라이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에서 제작된 PPT 슬라이드를 가지고 수정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만든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하고 그리고 프롬프트로 만들었을 때의 내용.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 PPT 내용이고요. 그것은 일반 프롬프트로 노트북 LM에서 만든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줄 수 있는 이제 제작 방법과 그리고 제작된 PPT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줄 건지 오늘 수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PPT 전용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지금 노트북 LM에서 나오는 PPT는 거의 PDF 파일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PPT처럼 애니메이션을 놓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업된다는 PPT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 내용을 편집 사용 누르신 다음에 일단 이 파일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파일을 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십자가를 지는 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됐습니다. 이 저장된 파일을 PNG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명을 그대로 두시고 파일 형식에 PNG 파일 형식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이런 메뉴가 뜨는데 모든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되었다고 지금 떴는데 한번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이 PNG 파일 방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예, 슬라이드 20장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 파일을 이제 예민하에서 하셔도 되지만 그록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록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 위에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업로드된 이미지 사이즈와 배경을 유지하고 텍스트만 지워줘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누르시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배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 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로 들어오셔서 이 파워포인트 워크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 들어오셔서 그림을 누르시고 이 디바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 파일에 들어가셔서 오늘 다운로드 받은 이 세 파일을 그대로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세 장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페이지, 이건 두 번째 페이지는 잘라내기 하셔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또 첫 번째 파일에 들어오셔서 세 번째 파일을 잘라내기 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첫 번째 파일부터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각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슬라이드 쇼 할 때 여백이 노출되게 되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백이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아래 하단 부분에 여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맞추신 다음에 다시 한번 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삽입한 파일도 끝선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맞는지 아느냐? 이렇게 윗선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선에
맨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빨간 점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로가 가고 가로선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네, 변도 마찬가지고 맞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맨 뒤로 삽입한 내용을 맨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쇼를 볼 때 예백이 잘 마감된 것 같습니다. 역시 좌우측 맞추시고 우측 변도 빨간 선이 올라올 때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클릭해서 맨 뒤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빛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작업이 재미나이에서 만드는 이 슬라이드보다는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여기 워터마크가 신경 쓰이시면 삽입을 누르시고 도용을 누르신 다음에 사각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가려준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윤곽선이 나오기 때문에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시고 채우기에 들어오셔서 이 스포이드를 누르신 다음에 각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검은색이니까 이것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해서 가려주시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시트를 누르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꺼내기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누르시고 재생 시간은 0.5초 너무 짧기 때문에 한 2초 정도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에 가셔서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의 이 퍼포먼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PDF 파일과 같은 파일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 이것도 똑같이 위에 시트를 클릭하시고 이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조롭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도형을 통해서 이 시트를 잘라 조금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삽입을 누르시고요. 도형을 누르신 다음에 사각을 누르시고 전체 내용을 한번 클릭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 도형 앞에 이렇게 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십자가하고 이제 점선 사각이 나오는데 좌측을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클릭하시면 이게 카피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맞춰주시고 글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가지만 다양한 퍼포먼스를 위한 이제 수고이기 때문에 감내를 해야 되겠죠. 시간을 투자한 만큼 좋은 퀄리티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이 워크시트를 누르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이 도형 파란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셀프 형식이 있습니다. 셀프 형식 누르신 다음에 도형 병합 그리고 조각을 내시면 이렇게 조각이 난 것을 보게 돼요. 움직이면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요. 일치시켜 드리고 조각을 낸 상황에서 이걸 따로따로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을 따로 주시면 됩니다. 닦아내기로 주셔도 되고요. 나는 뭐 이건 다른 걸 뭐 이 세 개는 확대 축소로 둬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 효과 다음에 내지는 클릭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한번 선택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 번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또 수고한 만큼 더 좋은 퀄리티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요. 먼저 이 전체의
내용, 이 부분까지 없애주는 이 그림까지 뒷면에 숨겨져 있는 배경의 이 그림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그림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을 지워주시고 다시 브록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림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이미지 사이즈와 배경은 유지하고 그림과 텍스트는 지워줘. 그리고 한번 명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다시 파워포인트에 들어오셔서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그림을 누르시고 이 디바이스 누르시고 다운로드해서 그리고 사이즈를 아까처럼 정확히 좌우를 잘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렌즈로 보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삽입에 들어오셔서 도형을 누르시고 사각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하나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이 십자 표시가 나오면 하나를 그대로 카피하시고요. 이 사이즈 그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맞추시고 여기에 맞추시고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십자가 생기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다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십자가 표시가 나오면 그때는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덮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도 먼저 워크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나머지 파란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네 개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형식에 들어오셔서요. 똑같이 도형병합, 그 다음에 조각을 누르시면 이게 다 조각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시트를 그대로 델키로 해서 날려주셔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 나는 이 부분들 그대로 놔두시고요. 전체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를 한번 주시고요. 1번에당 22초 정도 탑픽은 이전과 함께 해주고 나머지는 이전과 다음에 하는 걸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한번 좀 해볼까요?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얼마든지 노트북 엘렘에서 제작된 PPT를 가지고도 일반 PPT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지만 노트북 엘림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유익한지 오늘 이 강의 내용 여러분들의 유익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노트북 엘렘의 이 디자인이 좋긴 한데 거의 PDF 수준의 구조로 저희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별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퍼포먼스에는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있는데요. 배경은 좋지만 이것을 애니메이션에 적용하기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강의 내용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이미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텍스트만 삭제해 주는 거. 그래서 그 텍스트 삭제하기 위해서 PPT 파일을 PNG 파일로 변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형 위에 덮어쓰기 한 다음에 그 퍼즐 형태의 레이어를 분리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닦아내기나 그리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통해 순차적으로 동적인 기반을 부여해주는 이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작업 준비하기 이전에 AI 슬라이드 전체를 PNG 파일로 보내고요.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배경 유지, 텍스트만 제거. 물론 이 AI에는 가장 빠른 게 그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PPT 슬라이드 이미지에 정밀하게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트를 앞뒤에 붙여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닦아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며
단일 모션을 상하 좌우로 넣게 돼서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빠르고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포이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노트북 엘렘 표기가 되는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배경화면과 자르기를 했을 때 이질감이 있는 배경을 스포이드를 통해서 거의 유사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레벨 1단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PDF 수준의 배경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이해는 됩니다. 일반 PPT에 비해서 임팩트가 부족하지만 그게 반감되는 것은 지금 배경화면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시성이 있고요. 신선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하지만 도형 병합과 그리고 조각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갔던 것을 두 번, 세 번 넣을 수도 있고요. 단촐하게 닦아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조각하는 방법은 이제 삽입 그리고 도형에서 누르신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병합이나 조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붙이고 또 나누고 각 이제 독립적으로 모션을 주셔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좀 더 역동성이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다소 작업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미지와 텍스트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배경의 그림까지 아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배경만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완벽한 PPT와 거의 유사한 애니메이션을 역동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방법론으로서는 제가 첫 번째로는 기본 닦아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형 조각내기, 세 번째는 고급 전경 분리하는 것. 그것은 PNG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텍스트만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제거한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게 되면 시간은 가지만 그러나 투자한 만큼 최적의 워크플로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엔드 퀄리티의 조건은 뭐냐? 바로 작업량에 비례한 압도적인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것이죠. 초기 세팅된 노트북 LM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 재사용하면서 기대 이상의 청중의 몰입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물론 시간은 가지만 그러나 노트북 LM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배경 이미지가 제미나이 슬라이드 PPT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제미나이에서 주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PPT로 활용하여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경과 이미지가 2D 수준이고요. 노트북 LM에서는 이에 완벽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구동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레벨 1, 2, 3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접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잘 활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희세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LM을 활용해 PPT 슬라이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선 만든 PPT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노트북 LM에서 만든 PPT는 PDF 수준이라 애니메이션에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줄게요. 파일 다운로드 후 작업을 시작하고 PNG 파일로 저장한 다음 다시 불러와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여백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점도 강조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슬라이드 작업 방법을 안내하며 각각의 면이 제대로 맞춤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클릭 후 슬라이드를 맨 뒤로 보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법을 보여주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작업하는데 워터마크를 가리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슬라이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순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시간을 들여야 좋은 품질의 퍼포먼스가 나오니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강조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배경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지우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배경 이미지를 저장하고 크기를 맞춘 후
조각 내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노트북 LM 디자인은 좋지만 PDF 구조의 한계로 인해 애니메이션 적용이 어려운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을 유지하고 텍스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애니메이션 효과를 강화하는 팁을 제공해요.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하여 정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기본적인 닦아내기 기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설명해요. 스포이드를 활용해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과 배경을 복원하는 기법도 소개되며 우선 만든 PPT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에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줄게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슬라이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순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 배경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지우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